안녕하세요, 속보요입니다. 방금 전에 FOMC 회의가 끝났는데요. 물론 좀 무난하게 끝나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이 몇 가지 있어서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글은 오늘 무료로 공개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밑에 있는 댓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일단 금리 결정은 만장일치였습니다. 4.25에서 5% 수준을 유지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노동시장 환경이 전반적으로 완화됐다는 표현이 삭제되었고요. 대신에 실업률은 낮은 수준에서 안정화되고 있고 노동시장 상황은 여전히 견고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성명서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것이었는데요. 성명서 문구 중에서 뭐가 하나 빠졌어요. 뭐가 빠졌냐면은 이 말이 빠졌거든요. 연준이 목표로 하는 물가 목표가 2%잖아요. 물가가 지금 2%로,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대로 가고 있다라는 표현이 빠졌습니다. 어이? 이게 왜 빠졌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요게 빠진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지금 연준이 목표로 하는 2% 목표 있잖아. 요거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 가고 있다는 거 빠지고, 그 다음에 좀 약간 높아, 뭐 이런 얘기만 붙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은 해석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파월은 이 부분에 대해 별거 아니야, 아이고 자꾸 의미 부여하지 마,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여기 이거 너무 길어가지고 이거 그냥 짧게 그냥 한 거야, 이거 너무 의미 부여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럴 리가 있나요? 이게 이제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물가 목표치인 2%로 가고 있다는 걸 뺀 거는 우리 연준의 물가 목표치가 2% 말고 3%로 바꾸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야, 이거 뭐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고, 관련된 질문이 계속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발언 하나하나에 물론 의미 부여를 너무 크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질문을 하도 많으니까 파월이 계속 이런 대답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이렇게 내가 내려가기 전에 한 번만 더 얘기할게 라고 얘기하면서 당분간 인플레이션 목표를 변경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 부분에서 이 포인트가 중요한 것 같아요. anytime soon,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요, 당장 바꾸진 않는다라는 얘기인 거죠. 당장 바꾸진 않는데 혹시라도 나중에 바꿀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2% 물가 목표치로 물가가 가고 있다라는 것을 삭제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인 거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려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파월이 지금 상황에서 금리를 낮추고 싶어요. 근데 금리를 낮추고 싶은데 물가가 아직 2% 3% 수준에 있잖아요. 2% 도달 못했잖아요. 근데 금리를 낮추라고 계속 트럼프가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나 금리를 낮추긴 해야 되는데 물가는 높은데 어떡하지? 그러면 물가 목표치를 높여버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의심이 강하게 든다라는 것이 이번 FOMC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트럼프한테 충성을 다하겠다 라는 식으로. 자, 그리고 Q&A 내용을 보면 저는 그냥 트럼프한테 충성! 이렇게 이야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지 이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트럼프가 다보스 포럼에서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게 실제로 파월한테도 얘기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이 나오니까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연락 받은 적도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연준이 평소처럼, 그렇지, 트럼프한테 이렇게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평소처럼 딱 올곧게 물가하고 고용만 보고 쭉 가는 거, 이것만 생각하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도록 만드는 것이 연준의 독립성 측면에서 중요하고, 그래야 사람들이 연준을 믿지 않겠어요? 이런 얘기를 했지만 누가 봐도 파월은 지금 트럼프 눈치를 진짜 많이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인플레이션 전망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약간 정치적으로 볼 때 민주당의 지지자들은 인플레이션이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공화당의 지지자들은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낮아질 거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적으로 지금 반영돼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하니까 관세, 이민, 재정정책, 규제 완화, 이거 어떻게 영향을 주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이야기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자꾸 이거를 지금 관세를 하면 어떻게 될 것 같니?
라고 물어보지 말고 관세를 할 건지 말 건지를 좀 물어보세요. 그냥 진짜 트럼프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는 베리베리 와이드 하거든. 진짜 다양하고 너무 큰데 나한테 자꾸 물어보지 마.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라는 식으로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물어봐야 되겠죠? 마침 트럼프 정부의 생각을 알 수 있는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상무장관 후보인 하트넥의 발언이 나온 건데요. 이런 식의 표현을 했습니다. 미국이 진짜 끔찍한 대우를 세계 시장에서 받고 있는 이거를 불균형을 잡아야 된다. 지금 우리가 지금 뭐 착하게 나오니까 지금 나를 호구로 보나 진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첨단 기술을 경쟁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특히 중국 수출 규제와 이렇게 합쳐가지고 우리나라 미국의 기업들을 지켜내겠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세가 그리고 인플레이션 만든다는 거 아이고 그런 말 하지 마. 그거 뭐 넌센스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관세가 미치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그거 없어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했다라는 걸 보면 관세에 대해서 추진할 의지는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한번 좀 꽈서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얼마 전에 콜롬비아에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했더니 콜롬비아가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하니까 그래 알았어 안 할게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관세 협박이 실제로 협박으로 느껴지기 위해서는 상무장관 입장에서는 진짜 무조건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으면 관세 붙인다고 할 때 저거 안 붙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섭게 하긴 해야 된다. 그러나 이것이 실제로 연결될지는 확인해 봐야 되고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연결될지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NGFS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후 관련 중앙은행들의 모임이에요. 중앙은행들이 모여서 우리 기후 관련해서도 어떤 좀 정책을 쓰거나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 기후 너무 심각하잖아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파월 의장이 얼마 전에 이 단체로부터 탈퇴를 했습니다. 탈퇴했다는 소식에 관련해서 이거 트럼프 때문에 한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파월 의장은 아니야. 그거 아니고 연준이 해야 될 거는 물가와 고용을 잡는 거야. 저기 기후 문제? 그런 거는 물론 중요하긴 하지. 근데 연준이 할 일은 아닌 것 같아. 트럼프 때문에 한 거 아니야. 누가 봐도 트럼프 때문에 한 것 같은데요. 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얼마 전에 LA에서 산불이 난 것도 그렇고 이제 기후 위기는 점점 심각해질 것은 명확관한데 연준도 그렇고요. 트럼프도 그렇고 지금 기후 문제 신경 쓸 때가 아니고 지금 중국한테 잡아먹히게 생겨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거 지금 일단 신경 쓰지 말자라는 분위기여서 기후 문제를 신경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서 제 생각에는 기후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스스로 적응하시면서 사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QT 언제까지 할 거예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냥 계속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종료 시점은 몰라. 그리고 이제 딥시크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요. 중요한 일인 것 같은데 몰라. 나도 몰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질문도 있었거든요. 이 암호화폐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암호화폐 그거 개인들한테 그거 계속 투자하도록 내버려둬도 됩니까? 그거 위험한 거 아니에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 우리는 개인들이 이렇게 관리하는 게 아니고 은행들을 관리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은행이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다면 문제될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은행은 지금 암호화폐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파월 의장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완전 전향적으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건 누가 봐도 또 트럼프 눈치를 본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분야 내에서 연준이 역할은 은행에 집중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발전과 혁신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시장의 반응을 종합해보면 주가는 딥시크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가요 올랐다가 빠지고 있었는데 다시 FOMC 회의 중에 살짝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금리는 딥시크 문제 때문에 빠졌다가 다시 올랐는데 또 조정받는 모습.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진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달러도 큰 움직임이 없었고요. 그런데 비트코인은 올랐습니다. 비트코인은 파월의 방금 전에 말했던 그런 언급들이 나온 이후로 올랐는데 FOMC 회의뿐만 아니라 체코의 중앙은행 총재도 외환보유고의 5% 정도는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게 어떨까? 이걸 의사회에 제출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2025년에는 국가 단위의 포모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생각들을 계속하게 만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장 종료 후에는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테슬라,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메타까지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이 내용은 저희가 정리해가지고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속보로 언급해드리겠지만 아니면은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다가 업로드를 해놓을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 보시고요. 이 내용은 어제 모구가 실적 발표 중에서 좀
미리 좀 봐야 될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글은 밑에 댓글로 무료로 공개해 드릴 테니까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